영화 한 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을 연출했던 영화 감독 아리 에스터입니다. 여러 단편 영화들을 만들며 쌓아온 자신만의 특이한 감각으로 2018년 영화 유전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1년이 지난 2019년 또 하나의 화제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영화 미드소마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영화가 재밌냐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재미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독의 전작 유전을 너무 재밌게 봤기에 기대를 했던 것도 있겠지만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 개인적으로 유전보다는 재미가 떨어지는 영화였어요. 촬영 구도, 영상미, 배경음악, 서스펜스 등 너무 좋았지만 미드소마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대중예술의 측면에서 보자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매니아틱하며 개성이 강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한 후 영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상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호르가의 하지 축제인 미드소마는 90년에 한 번 9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정화행이라고 부릅니다. 영화는 데니 일행이 이 수상한 마을의 하지제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본격적인 미드소마 의식에 앞서 펠레는 데니 일행에게 마을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마을에선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 18살까지는 봄, 36세까지는 여름, 54세까지는 가을, 그리고 72세까지가 겨울이다. 72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펠레는 죽음이라는 답을 내놓죠. 농담이라 여기던 데니 일행은 다음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72세에 이른 마을 노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죠. 게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모습에 화를 내는 데니 일행에게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나도 72세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인생은 순환이며 내가 죽으면 태어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데니의 일행은 하나둘씩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며칠 후 5월의 여왕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젊은 여성들이 메이플 기둥을 빙빙 돌며 춤을 추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여왕이 되는 의식이죠. 이에 참여하게 된 데니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고 5월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의 의식을 치르고 돌아온 데니, 그녀는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 펠레의 동생 미자와 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와 함께 울어주죠. 시간이 흘러 미드소마의 마지막 9번째 날, 행사를 주관하는 장로는 마을을 정화하기 위해 9개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간 사라졌던 데니의 친구들, 자원을 했던 호르간 마을 사람들까지 총 8명의 희생자가 모이게 되고 5월의 여왕은 한 명을 더 선택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됩니다. 데니는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을 선택하게 되고 호르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버리죠.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오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었거든요. 천천히 곱씹어봐야 알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영화는 대중예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 실험영화 등 많은 영화가 있지만 적어도 상업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대중성은 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의 결말부,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소름이 돋았던 영화 유전과 달리 미드소마의 주제 전달 방식은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데니가 짓는 웃음의 의미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영화 유전도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미드소마는 한국에서 흥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 이런 류의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147분이라는 러닝타임이 굉장히 지루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스토리 전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변주도 없이 일관된 호흡으로 아주 천천히 스토리를 진행하죠. 유전보다도 더 느린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리 에스터 감독 영화의 특징인데 고어틱한 장면, 성을 묘사하는 괴이한 장면 등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시기에 따라 거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화 미드소마는 여러 부분에서 칭찬할 요소가 많은 영화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지루한 스토리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종 효과음과 적절한 배경음, 다이나믹한 카메라 무빙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게다가 컷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보이는 감독의 독특한 편집이라든가 밝은 대낮의 공포라는 특징을 살린 기묘한 영상미는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상하고 괴이한 영화를 통해 감독 아리 에스터가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마을 사람들은 데니 일행에게 말합니다. 72세에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노인의 모습은 절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스스로 정화의식의 제물이 되기로 한 마을의 젊은이 2명도 죽기 직전 두려움을 내비쳤죠. 감독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문화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비인도적인 풍습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각 공동체의 관습이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선에서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영화 후반 호르가 마을의 경전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전은 미드소마 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자료죠. 하지만 영화 끝까지 호르가 마을 장로들은 그 경전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좀 보셔도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